네, 본격적으로 종목 하나씩 살펴보기 전에 간단한 AS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마스터님과 함께 할 때도 가볍게 살펴봤다기보다는 제가 혼자 언급했던 네. 종목이기도 한데요. 대양전기공업 한번 먼저 AS 받아보겠습니다. 꽤 오랫동안 끌고 왔는데 그만큼 수익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목표가 16,000원 제시해 주셨지만 어느덧 2만 원대까지도 찍었었던 종목인데요. 가격 전략에 혹시 수정이 있으실까요? 네, 제가 이제 처음 추천드릴 당시에도 이 16,000원을 제시를 해드리면서 네. 이 구간만 사실 돌파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신고가까지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역시나 이 윗꼬리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네. 이 지금 종가상으로 제가 항상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6,000원으로 잡았던 거고 그 이후로는 이젠 실적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양전기공업의 실적을 잠깐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22년도에 적자를 기록했다가 23년도에 흑자 전환, 그리고 24년도에 또 갑자기 크게 성장을 하는 것을 보여줬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175억으로 이제 계속 꾸준히 순증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박 종류와 상관없이 이 조명에 대해서는 글로벌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뭐 군함이든 그냥 일반 선박이든 이런 것들이 수주가 계속 나오면 나올수록 대양전기공업에 대한 이 물량이 늘어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거기에 더해서 이 선박 내에 통신 시스템이라든지 뭐 전자 시스템 이런 것들도 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은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지금 눈에 띄는 거래량이 확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네.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더 간다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좀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는 뭐 신고가 구간까지는 열어두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22,700원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다음 목표가는 22,700원으로 한번 열어두고 보고,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이게 연봉이거든요. 근데 22,700원이 상장 이래 최고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 구간을 돌파하게 되면은 이제 상단으로는 매물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 새로운 여정이네요. 네, 그렇죠. 새로운 영역에 좀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열어두고 계속 가져가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만약에 다음에 거래량이 또 이렇게 크게 발생을 하면서 변동성이 살아났는데 이걸 못 지키고 지난번과 같은 윗꼬리가 좀 형성이 되는 모습이 나타난다라면은 그때는 우리가 전량 수익을 좀 챙겨두고 네. 조정을 다시 한번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접근을 한다. 왜냐하면 이제 대양전기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이 대왕고래라는 네. 그냥 이벤트로서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제는 정말 실적, 이 조선 기자재로서 이제 부각을 받게 되면서 상승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눌림이 나오면 다시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긴 호흡으로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어디까지 눌려야 되나요? 익절 라인 어떻게 잡으면 될까요? 네, 일단은 이것도 똑같아요. 21선 이탈하지 않으면은 계속적으로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량 거래량을 수반한 갑자기 변동성이 커지게 되는데 윗꼬리가 길다라든지 음봉이 좀 길게 떨어진다라든지 이런 모습을 보이면은 우리가 전량 수익을 챙겨두고 다음 뭐 21선까지 조정이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지지 확인되면 들어가고, 지지 확인 안 되면 61선까지 그냥 충분히 기다렸다가 그때 다시 진입하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윗꼬리 음봉만 챙겨보고 기존에 주셨던 손절가 12,500원은 고스란히 끌고 가는 걸로 할까요? 아니요, 이제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그쵸. 이미 수익권까지 왔기 때문에 네. 만약에 추세가 꺾인다라고 하면 지금 21선이 좀 계속적으로 올라오게 되면서 한 17,500원에서 18,000원 구간에서 형성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익절 라인을 21선으로 잡아두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17,500원 정도로 손절가를 익절가로 끌어올려 보고요. 목표가 22,700원으로 가격 전략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반드시 필요한 종목이 있습니다. HD 현대인프라코어, 방금 전 댓글에서도 한번 언급됐었던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기존에 주셨던 목표가는 8,700원인데 어느덧 9,000원 위에서 주가는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 좀 수정한다고 한다면 어디까지 다시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지금 10,000원 구간을 지금 열어놨기 때문에 네. 다음 매물대 구간인 11,000원까지는 열어두고 지금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드릴 당시에도 말씀드렸던 게 지금 이 실적 악화에 대한 부분은 이미 주가에 좀 반영이 됐고, 그리고 나서
거의 뭐 1년이 넘는 기간이죠.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적인 좀 횡보를 하면서 바닥을 다졌기 때문에 이제는 재료만 붙어주면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단순히 현대인프라코어, 현대건설기계 이런 거는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부분은 그냥 추가적인 모멘텀일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경기 부양에 대한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죠.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쇼어링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이 자원과 관련돼서도 개발을 많이 하려고 하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중장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도 증가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 지금 뭐 히토류라든지 그리고 다른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자원 개발에 대한 부분을 많이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네. 신흥국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계속 이 중장비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날 전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실적이 좀 좋아지는 구간에 좀 돌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주도 한번 실망감을 줬다가 다시 살아났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주가를 더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엔진 사업까지 지금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산 쪽으로도 열리게 되고 또 요즘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발전기용 엔진도 같이 만들 예정이에요. 그래서 방산과 에너지까지도 두루 좀 포함을 하는 그런 기업으로 좀 성장을 할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신성장 동력까지도 갖췄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추세 잘 만들어 가고 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로 한번 이 21선을 이탈했는데 하루 만에 올라오면서 다시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한번 가져가 보시면서 11,000원까지 열어두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은 11이평선과의 지금 이격이 좀 벌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익절 라인 지금 11이평선으로 잡아두고 현재로서는 비중 축소할 이유가 없겠죠. 네. 네, 그대로 보시고 나머지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게 되면서 11이평선을 이탈한다. 그때는 우리가 확정 수익 챙겨두고 본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11이평선 가격대가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네, 지금 9,250원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는데 뭐 이제 서서히 올라오겠죠. 그러면은 뭐 9,300원에서 9,500원 정도의 형성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익절가 라인은 기존 목표가 8,700원 달성한 상태에서 한 9,250원으로 끌어올려 보고요. 위로는 11,000원까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만약 아직까지 누르시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 자, 하나씩 새로운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공략주 동방선기 가져와 주셨네요. 좀 기저지 쪽으로의 움직임이 확실히 요즘은 좀 챙겨봐야겠다라는 생각들도 드는데요. 어떤 포인트 특히 집중하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약간 이제 대양전기공업이랑 조금 비슷한 그런 느낌 받았어요. 네,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왜냐면은 시총이 조금 낮아요, 많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한 48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네요. 네, 이제 시총이 좀 낮다 보니까 지금 이 유동성 자체도 조금 낮아요. 그래서 거래량이 대양전기공업도 상당히 좀 낮은 편이었는데 동방선기도 역시나 거래 대금이 지금 그렇게 크지는 않다. 근데 오히려 지금 이런 기업들을 천천히 모아간다라면은 오히려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양전기공업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거는 그냥 단순히 뭐 하루 이틀 이렇게 단기로 보는 게 아니라 수개월 보고 계속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동방선기도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것도 이제 조선 기자재주로서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선 안에 들어가는 이 배관과 관련된, 그러니까 파이프죠. 파이프를 생산을 해서 판매하는 기업인데 국내 이 생산 이 캐파로 봤을 때는 최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조선 선박에 대한 수주가 늘어나게 되면서 이 배관도 역시나 계속 늘어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세진그룹에 인수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2대 주주는 세진중공업이고 이제 1대 주주, 최대 주주가 이제 일승이라는 기업인데 오. 네, 일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LNG 관련된 재기화 설비에 대해서 좀 부각을 받고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좀 알짜 사업으로 이 분뇨 처리기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이제 동방선기가 가져왔습니다. 정말요? 네, 그래서 알짜 사업을 좀 가져오게 되면서 지금 뭐 파이프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또 분뇨 처리라는 게 사람이 배에 있으면서
정리를 해야 필요하죠. 네. 그리고 군함 쪽은 더 필요하다면서요, MRO 쪽. 그렇죠. 네. 정리를 해야 되고 모든 선박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분뇨 처리기에 대한 수요도 같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안 들어갈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면은 매출이 조금 더 빠르게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같이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조선에 대한 업황이 좋지 않았다 보니까 20년도까지는 적자를 계속적으로 기록을 해왔거든요. 근데 21년도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게 되면서 점진적으로 지금 실적이 늘어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기준 357억,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41억으로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지금 올해 47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94억이거든요. 그러면은 전년 대비해서 100%가 넘는, 그러니까 2배가 넘는 성장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업황도 안 좋았고 실제 이 실적에 대한 규모도 크지가 않았기 때문에 저평가가 좀 되어 있었던, 그러니까 애초에 시총이 높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점점 이 실적에 대한 부분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재무 안정성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도 23년도 기준으로는 30%. 조금만 더 키워주실 수 있을까요, 화면? 이게 이렇게 보여요. 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30%. 늘어나네요. 네,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유보율 같은 경우에도 이제 400% 수준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수익성도 좋아져요. 보면은 이제 12%를 기록을 했었는데 이제 올해 기준으로는 20%대까지도 영업이익률이 좀 늘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분뇨 처리기가 알짜 사업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반영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이제 우상향을 만들어내는, 이제 막 시작하는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딱 보시더라도 이전 고가가 이제 3,300원, 3,400원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 이렇게 우상향 흐름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가면서 이 3,400원 상단으로 안착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워낙 흐름이 좀 좋기 때문에 이제 고점을 돌파하면서 오히려 더 강한 시세를 좀 받을 수 있겠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다른 조선 기자재주들은 워낙에 큰 상승을 좀 보였잖아요. 가파른 상승을 보였는데 동방성기는 아무래도 시장 소외주였기 때문에 그다지 좀 강한 가파른 상승을 좀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조선 기자재주들과 또 키 맞추기가 좀 나타나게 되면서 충분히 뒤따라갈 수 있는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가 부근 3,300원에서 3,500원 사이로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1차 목표가는 지금 5,000원으로 잡았거든요. 지금 이 주봉인데 보시면은 이 5,000원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윗꼬리를 달거나 음봉으로 떨어지거나 했었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000원대는 매물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차 목표가 5,000원으로 잡아보고요. 그다음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좀 넉넉하게 잡았어요. 그래서 이전 저점이 이제 2,750원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손절가는 2,750원 잡고, 근데 만약에 이 가격을 이탈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정배열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하단 지지선도 다 깨고 이전 네. 저점도 깨는 자리이기 때문에 추세가 꺾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750원을 손절가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전략 밴드를 위아래로 사실상 좀 넓게 잡아주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긴 호흡으로 끌고 가기에 좋은 종목이다라고 받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미 조선 기자재주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과연 키 맞추기 형태로 그 흐름들을 고스란히 받아갈 수 있을지 동방선기 앞으로의 추이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하나마이크론 가져와 주셨습니다. HBM 쪽이 또 최근에 움직임이 좋은데요. 하나마이크론 오늘은 1% 넘게 쉬어가고 있습니다. 약간 조정시 매수라고 본다면 오늘이 바로 매수 타이밍일까요? 네, 지금 이제 좀 바닥을 다진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반도체와 관련된 좋은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바닥권에 있는 이 종목을 봐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이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국내 1위 이 반도체 후공정, 그러니까 오사트 업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레거시에 대한 부분이 좀 늘어나게 되면 늘어날수록 이 하나마이크론에 대한 실적도 다시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을 좀 봐야겠죠. 이제 하나마이크론이 계속적인 우하향 흐름을 좀 보였는데 그 이유는 역시나 이 실적이었어요. 실적 우려가 굉장히 좀 컸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 이것도 좀 키워서 봐야겠죠. 네, 키워서 한번 보면은 네. 23년도까지 이제 계속해서 매출액이 좀 늘어나기는 했는데 네. 사실 23년도에 반도체 업황 안 안 좋았죠. 좋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거의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못 가고 그다음에 이 AI와 관련돼서 이 반도체주들이 좀 집중을 받게 되면서 특히나 이제 후공정단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2.5D, 그러니까 즉 이제 HBM에 대한 부분보다는 사실 레거시 반도체 쪽에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가 좋긴 했는데 알고 보니 이 대장 지금 봐야 될 건 HBM이구나 하면서 다 빠져나와 버렸어요. 네. 그래서 하나마이크론은 좀 다른 반도체주들이 갈 때 못 갔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 매출액이 이제 1조 원을 처음으로 돌파를 했어요. 회복하네요. 네, 그래서 매출이 좀 늘어났고 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다시 1,000억 원대로 좀 올라왔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만 봤을 때도 주가가 좀 너무 과도하게 빠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좀 늘어나게 되면서 매출액이 1.5조 원,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1,500억 원을 기록할 전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주가가 좀 상승이 나올 때가 됐다. 실적만 보더라도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실 뭐 하나 비나라고, 그러니까 베트남 법인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베트남 법인은 계속해서 돈을 잘 벌고 있는 상황이고 또 브라질 법인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전까지만 해도 계속 적자를 좀 기록을 해오면서 네. 이 악재 요인으로 좀 작용이 됐거든요. 그런데 브라질 법인도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기조만 이어가 준다면은 충분히 상승이 나올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요즘 뭐 디램 가격, 뭐 낸드 가격 이런 수요가 좀 늘어난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다시금 좀 살아날 거고 또 거기에 더해서 이제 HBM 2.5D 패키징을 못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 2.5D 패키징 사업에 진입을 할 거다라고 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그 구간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 추세도 좀 따라가려는 그런 시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2.5D 패키징까지 진출을 한다라고 하면은 신성장 동력을 어떻게 보면 얻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국내 1위 오사트, 그다음에 글로벌로는 9위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충분히 고객사를 좀 따낼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최저점 찍고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러니까 저점을 서서히 높여주는 모습들을 만들어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자리고 이평선들도 잘 수렴해 있는 자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서 바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매수가는 11,000원에서 11,300원 정도로 잡아주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다만 제가 보통 바닥줄을 잡을 때 1차 목표가 241선과의 이격이 좀 크면 네. 241선을 1차 목표가로 잡는다라고 좀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렇죠. 지금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지금 오랜 기간 쉬었고 바닥에서도 이렇게 계속 반등을 시도했다 실패하고 했기 네. 때문에 악성 매물들이 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전 고가 수준인 13,300원 정도로 1차 목표가 살짝 낮게 한번 잡아봤고요. 그다음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9,400원으로 잡았습니다. 역시나 이전 저점 구간으로 이 구간을 이탈하게 될 시에는 다시금 저점 테스트를 하러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잡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나마이크론 받아봤습니다. 실적이 조금씩 개선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해외 법인 쪽에서도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한 모멘텀들이 있다 보니까 바닥 따지기는 어느 정도 끝나가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포인트를 주신 것 같습니다. 11,000원에서 11,300원을 매수 밴드로 책정을 해주셨는데요. 하나마이크론 하면 또 구리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주로도 언급되지 않나요? 네,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구리가 전반적으로 좀 사용이 되다 보니까 네. 근데 사실 뭐 크게 모멘텀으로 좀 작용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실제로 이 HBM과 관련된 종목들도 오르지만 최근에는 다른 종목들도 지금 같이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테크윙이라든지 뭐 심텍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이제 갑자기 올라오는 것들로 봤을 때는 이전에 좀 부각을 강하게 못 받았던 혹은 오랜 기간 그리고 낙폭이 좀 컸었던 종목군들로 수급이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랫동안 쉬어갔었던 하나마이크론 이제 다시 빛을 볼 만한 시기에 접어들었나 앞으로의 추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다음 공략주로 YC캠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쪽 많이 가져와 주셨네요. 네, 그래서 이제 YC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유리기판 관련주로 네. 좀 최근에 부각을 좀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요즘 이 상승을 좀 만들어냈었던 모멘텀이 이 HBM용 또 코팅 소재를 개발을 했다라는 이슈가 좀 있었죠. 그래서 뭐 HBM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요가 굉장히 견고합니다. 네. 네, 그래서 HBM과 관련해서도 계속 같이 갈 거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가장 큰 모멘텀은 역시나 이제 유리기판이겠죠. 그래서 유리기판의 좀 생산에 필요한 핵심 소재를 좀 개발을 했다라는 이런 이슈들이 좀 있는데, 앞서 이제 필옵틱스는 이제 구멍을 뚫는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캠트로닉스는 식각하는 이제 식각 부분, 그 다음에 이제 YC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장비 쪽보다는 이제 공정에 좀 들어가는 그런 소재들을 만드는데, 네. 결국에는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이 안에 회로를 새겨야 되죠. 그러려면은 지금 이 포토레지스트 방식을 좀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를 좀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뭐 유리기판으로 가게 되면은 그 소재가 앞으로 계속 필요할 거고 이제 늘어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YC캠도 수혜를 같이 보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거기에 더해서 지금 이 코팅제를 이제 만들었잖아요. 앞서 이제 HBM도 코팅제인데 이 유리기판용 코팅제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얇잖아요. 얇게 만들어서 쉽게 깨질 수가 있는데 그런 내구성을 조금 높일 수 있는 코팅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유리기판 상용화가 되든 혹은 이 시제품이든 테스트를 만들려고 하면 결국에는 이런 소재들이 계속 필요할 거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YC캠도 좀 같이 갈 수 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필옵틱스 오르고 오늘은 캠트로닉스가 올랐지만 또 다음으로는 YC캠이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기술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술적으로 한번 보게 되면은 지금 갭이 한번 발생을 했었다가 네. 지지를 못 받고 결국에는 깨고 무너졌네요. 내려왔죠. 네. 그래서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지금 갭을 메웠다가 다시 올라오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 갭 구간 이상으로는 올라가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YC캠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좀 모멘텀이 살아 있고, 또 거기에 더해서 지금 엔비디아가 이제 이 유리기판에 좀 관심을 가졌다라고 했죠. 그래서 실제로 이 TSMC가 이제 칩을 좀 만들어 주는데 이 L 버전, 그러니까 이제 스몰 버전이 있고 라지 버전이 버전. 있거든요. 네. 근데 라지 버전에 이제 유리기판을 좀 사용을 했더니 발열이 떨어지는 게 좀 확인이 됐다라는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이 기사가 나왔을 때. 그래서 이제 GTC가 좀 있기 때문에 네. 이 유리기판과 관련돼서도 또 한 번의 언급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발열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언급을 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한 번의 이 유리기판 관련된 순환매를 기대를 해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YC캠 같은 경우는 25,000원 부근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가 부근에서 바로 진입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5,000원에서 25,500원 사이로 잡아주시면 되겠고,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전 구간을 넘어서 이전 뭐 종가상 고가 수준인 28,500원으로 1차 목표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2만 원으로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 이평선 241선이 걸려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 지금 수급선도 서서히 올라오면서 지금 2만 원 자리에 좀 머무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전에도 주가 하락이 나타났지만 이 2만 원이라는 가격 상단에서 지지를 받는 게 좀 확인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때도 매물이 좀 쌓여 있고 여기도 좀 매물이 쌓여 있는 또 네. 매물대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니까 손절가 2만 원으로 잡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공략주 Y스캔 받아봤습니다. 25,000원에서 25,500원을 이제 매수 밴드로 만들어 주셨고요. 목표가 28,500원, 손절가는 2만 원으로 끌고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저녁 방송 살맛나주 나오시죠? 네. 네. 근데 어제 나왔죠. 그렇죠. 어제 네. 나오시고 오늘 같은 경우는 따로 방송 없으신가요? 오늘은 이제 뭐 공개 방송을 하지는 않고요. 이제 네. 머니마스터 또 3부에 또 출연할 예정입니다. 이제 공개 방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 공개 방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중 9시부터 3시 반까지 계속 진행을 하는 부분이니까요. 또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뭐 인사이트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종목 상당히 많이 받아갔는데 어제 강했던 반도체 쪽 오늘은 살짝 쉬어가는 것 같습니다. 조선방산이 대신에 다시 한번 좀 업사이드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후장에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거든요. 머니마스터 3부 통해서 오후장 강호진 마스터와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딜사이트 S 강호진 마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